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2021년 반가운 당신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약제관리실 김정은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육하는 의사로 유명하신 이동환 박사님을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혹시 요즘 근황이 어떠신가요? 저는 요즘에 진료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업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유튜브 채널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 TV에서도 열심히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제관리실이 국민들한테 질 좋은 약을 적정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약사님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기는 동네 약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제조해 주시는 선생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심사평가원에 들어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는 2018년 상반기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네. 입사 전에는 제약사와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영업과 마케팅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제약사에 계셨었군요. 네, 약사로서의 이제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내가 하는 일이 좀 사회에 도움이 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심평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 이제 약제관리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외부 청렴도가 굉장히 향상이 돼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한번 우리 약제관리실 부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제관리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약이나 이미 급여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약제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약제관리실 업무에 두 가지 키워드를 이제 뽑아보자면 환자 접근성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효과 좋은 의약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보험급여권에 등재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국민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및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급여기준 관리, 사후관리 등 신약 및 기등재된 약물들에 대한 다양한 평가 및 관리 제도들을 운영함으로써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화하는 시장 상황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 등에 맞추어서 평가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끊임없는 업무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약제관리실 내에는 약제관리부, 약제기준부, 신약등재부, 약가산정부, 약제평가부, 약가재평가지원부가 있으며 이 6개 부서가 약제와 관련된 업무들을 전문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부서가 있네요. 그 안에는 또 우리 약사님도 계시고 또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보건의료직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부서에 속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속해 있는 신약등재부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등재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의약품 선별 등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또 재정 영향, 재외국 등재 현황, 보건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신약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평가를 해서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적정한 가격 수준을 검토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위험분담제,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 및 개선함으로써 기존 제도에서는 급여권으로 들어오기 어려웠던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가능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은 허가 후 비급여로 사용되는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완화된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를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 유지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신약등재부는 특히 환자와 국가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는 만큼 업무 무게에 따라 순서도 체계화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신약등재부의 등재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약사가 신약의 등재를 위해서 심평원으로 평가를 신청하게 되면 해당 약제에 대한 검토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저희는 먼저 질환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하게 되고요. 해당 질환에 대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물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신청품과 치료적 위치가 동등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약제들 대비해서 신청품의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그 외에도 해당 약제가 등재되었을 때 건강보험 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외국에서는 해당 약제가 어떻게 등재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합니다. 네, 그리고 다빈도 질환에 관한 이슈가 많을 것 같은데 요즘에 최근에 주요 사안에 어떤 것들을 좀 업무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하나의 의약품에는 환자, 의사, 제약사,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약제관리실 내에는 사실 다양한 이슈들이 늘 산재해 있는 편입니다. 최근 주요 사안이라고 한다면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지난 2020년 10월 위험문남제 제도를 개선한 것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신약 등재부에서의 이슈라고 한다면 최근 질환을 완치하는 개념의 초고가 의약품들이 등장을 하면서 현행 평가 방법으로는 해당 약제의 비용 효과성 입증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이 당면한 과제인데요. 국가 차원에서는 고가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보험 재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 방법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심평원이란 과장님에게 과연 무엇일까요? 아시겠지만 심평원이 최근에 이제 원주로 이전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회사 심평원을 다니면서 원주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밥 같은 것도 직접 처음으로 좀 해먹어보고 집안일도 스스로 해보고 심평원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펼쳐지게 해준 새로운 인생을 펼쳐지게 해주신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올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신축년 새해 가지고 계신 목표나 과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약제관리실의 올해 목표는 작년에 이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약제관리제도 혁신과 상생 협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약제 기준 비급여의 급여화가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될 것 같고요. 작년에 제도를 마련한 기등재 의약품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도 올해 평가 대상 성분에 대한 재평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약 등재부에서는 신약들의 급여 적정성 평가 및 위험문남제 운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갈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 의약품들에 대해서도 등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정말 올해도 또 좋은 과제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정은 과장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